오늘도 내 계좌 잔고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 남들은 이미 글로벌 시장의 거대한 파도 위에서 서핑하며 계좌를 불리고 있는데 왜 여러분의 잔고는 매달 제자리 걸음일까요? 아니, 사실은 제자리 걸음도 다행입니다. 여러분이 은행 예금의 안전함에 취해 잠든 사이에도 여러분의 구매력은 매일 밤 조용히 해킹당하고 있거든요. 성실하게 일하고 아껴 쓰는 것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자본주의라는 정밀한 기계의 설계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순진한 착각일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경제 뉴스를 전달하는 가심거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자산을 갉아먹고 있는 시장의 버그를 찾아내고 2026년이라는 거대한 대전환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을 던져드리는 시간이거든요. 눈 크게 뜨고 집중하세요. 이 로직을 이해하는 5%만이 살아남고 나머지 95%는 자본주의의 먹잇감이 될 겁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 시스템에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가 침투했습니다. 최근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에 환호하는 분들이 많았죠. 하지만 그건 아주 위험한 오판입니다. 판결이 나오자마자 트럼프는 기다렸다는 듯 무역법 제122조를 꺼내들어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를 때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페널티킥을 막았더니 곧바로 코너킥이 날아오는 상황이거든요. 지난 수십 년간 자유무역이라는 이름 아래 작동하던 글로벌 공급망의 엔진 오일이 통째로 빠져나가는 사태입니다. 많은 전문가가 설마 진짜로 하겠느냐며 낙관론을 펼쳤지만 기관 리포트와 실제 데이터 사이의 괴리를 보십시오. 미국은 이미 자국 우선주의라는 강력한 울타리를 치기 시작했고 그 울타리 밖에 있는 국가들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비용 지불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엔진에는 치명적인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는 뉴스에 안심하고 계십니까? 관세 10%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순간 우리 기업들이 가져가는 순이익 로직은 완전히 붕괴됩니다. 매출은 늘어나도 손에 쥐는 건 없는 속빈 강정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는 시장의 오판을 지적해야 합니다. 대중은 환율 1,400원대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데이터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거든요. 트럼프의 보편적 기본 관세는 미국 내 물가를 자극하고 이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를 가로막는 강력한 장애물이 됩니다. 달러 가치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오직 원화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앉은 자리에서 글로벌 구매력을 10% 이상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수학적인 팩트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은행 이자 몇 %에 일희일비하며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그건 안전이 아니라 도태입니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우리가 믿었던 수출 대국의 지위는 이제 관세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으로 방어 로직을 로딩합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미국의 3,500억 달러 한화로 약 500조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대중은 이걸 조공이라고 비웃지만 이건 관세를 15%에서 10% 수준으로 묶어두기 위한 거대한 방패거든요. 특히 연간 투자액 상한선을 200억 달러로 제한하여 달러 유출에 따른 원화 가치 폭락을 막아내려 노력하는 중입니다. 만약 이 방패가 없었다면 환율은 이미 1,600원을 넘었을 것이고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휴지 조각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방패를 주목해야 합니다. 동네 힘센 건물주가 우리 집 월세 올리겠다고 협박하며 자기 건물 1층에 식당 차리라고 억지 부릴 때 장사가 실제로 된다는 데이터 가져와라, 안 그러면 안 차린다 라고 계약서에 조건을 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국가의 개입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 실용적인 방어 로직이 여러분의 계좌를 1차적으로 지켜줄 겁니다. 두 번째 해결책으로 성장 로직을 로딩합니다. 미국이 관세라는 칼을 휘두르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돈을 내놓거나 아니면 미국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기술을 내놓으라는 거죠. 지금 미국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지만 스스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두 가지 아킬레스건이 바로 전력 인프라와 조선업 재건입니다. 먼저 에너지 로직을 스캔해 보십시오. 지금 미국은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기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챗GPT 같은 서비스를 돌리려면 데이터 센터 하나가 작은 도시 전체의 전기를 먹어치우는데 미국의 전력망은 1970년대에 멈춰 있거든요. 설계도는 그릴 수 있어도 실제로 튼튼한 하드웨어를 만드는 제조업 역량은 이미 멸실되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초고압 변압기와 원전 부품 기술이 등판하는 겁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미국에서 쓰는 가장 높은 전압인 765kB급 변압기 계약을 따낸 것은 단순한 수주가 아닙니다.
미국 전력망의 심장을 한국 기술로 교체한다는 뜻이죠. 이건 한번 팔고 끝나는 장사가 아닙니다. 면도기 본체는 싸게 주고 평생 써야 하는 면도날에서 수익을 창출하듯 수십 년간 이어질 유지보수라는 구독 경제 모델에 올라타는 겁니다. 원전 시장의 구조적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2030년까지 신규 원전을 짓겠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핵심 부품을 만드는 공장 생태계는 사라진 지 오래거든요. 여기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 SMR 설계 회사인 뉴스케일 파워에 일찌감치 지분을 투자해둔 로직이 이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원전을 지을 때 우리 기업이 핵심 기자재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강력한 파트너 지위를 확보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기업 스스로 치열한 노력 끝에 쟁취한 시장 경제의 승리입니다. 조선업은 더 거대합니다. 1,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돈이 조선협력에 묶여있는 이유는 미국이 안보 차원에서 가장 절박하게 원했던 게 바로 조선업 재건이기 때문입니다. 1년에 상선을 5척도 못 만드는 미국의 참담한 현실을 한국의 압도적 제조 마력이 채워주는 거죠. 특히 미 해군 군함을 수리하고 유지하는 MRO 사업은 40년 동안 끊임없이 수리비를 받는 노다지입니다. 한화오션이 미 해군 군수지원함 수리 계약을 따낸 것은 미국의 핵심 군사 공급망 깊숙한 곳까지 합법적으로 침투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넥스트 레벨의 로직입니다. 세 번째 해결책으로 유동성 로직을 로딩합니다. 시장의 소음과 공포에 흔들려 모든 자산을 원화 예금에 묶어두는 것은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500조 원이라는 숫자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그만큼의 돈이 흘러들어가는 길목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상반기 안에 발표될 1호 프로젝트, 즉 걸프만 석유화학 플랜트, 지분 인수나 미 해군 MRO 추가 계약 뉴스에 집중하십시오. 이미 돈을 벌고 있는 기존 자산의 지분을 사서 45영업일 송금 조건을 맞추는 영리한 유동성 전략이 실행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 방패 뒤에서 미국의 텅 빈 인프라를 채워줄 수 있는 한국의 핵심 기술 기업들에게 돈이 폭발적으로 몰려드는 구조적인 슈퍼사이클을 이용하십시오. 노동력이 아닌 시스템이 돈을 벌게 만드는 이 성장 로직을 갖추지 못하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정글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누군가는 10% 관세라는 숫자에만 매몰되어 비명을 지를 때 우리는 그 관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독점적 기술의 가치를 스캔해야 합니다. 미국의 제조업은 이미 거대한 녹슨 엔진이 되어버렸습니다. 엔진을 돌릴 연료인 전기가 없고 그 엔진을 실어 나를 배가 없습니다. 설계도만 있는 허울뿐인 제조업의 빈자리를 한국의 정밀한 부품과 시스템이 채우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물건을 파는 수출이 아니라 미국의 국가 시스템 일부를 우리 기술로 대체하는 인프라 점령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사야 할 것은 단순히 주식 종목이 아니라 미국의 생존에 필수적인 한국의 시스템 지분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누군가는 정부의 무능을 탓하고 누군가는 대외 환경을 원망하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외치죠. 하지만 경제머신의 시청자라면 그런 나약한 소리는 삭제하십시오. 국가가 여러분의 부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치열한 노력을 바탕으로 시장 경제의 냉혹한 원리를 이해해야 하는 자만이 부의 격차를 벌릴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기계는 감정이 없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자의 부를 빼앗아 로직을 세우고 실행하는 자에게 응답을 보내는 정직한 시스템일 뿐입니다. 장보기 물가가 비싸졌다고 한숨 쉴 때가 아닙니다. 왜 비싸졌는지 그 이면의 환율과 공급망 로직을 분석하고 내 자산이 그 물가 상승 속도보다 빠르게 뛰고 있는지 숫자로 확인하십시오. 시장의 소음, 즉 노이즈는 여러분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가장 큰 버그입니다. 트럼프가 대법원에서 졌다고 레임덕이 올 것이라는 낙관론에 속지 마십시오. 그는 판결 당일 즉시 다른 법안으로 관세를 부활시킬 만큼 주도권 유지 전략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가 휘두르는 관세라는 채찍의 끝이 어디를 향하는지 그 본질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싶어 하지만 그 위대함을 유지할 에너지는 한국의 변압기와 원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 위대함을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할 군함은 한국의 조선소 없이는 수리조차 못합니다. 이 종속적 관계야말로 우리가 쥐고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어떻게 수익으로 치환하느냐, 그것이 넥스트 레벨 투자자의 실력입니다. 투자는 지능의 게임이 아니라 인내와 로직의 게임입니다. 대중이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날 때 여러분은 냉정하게 숫자를 스캐닝하고 시스템을 동기화하십시오. 자, 오늘 제가 로딩해드린 이 생존 전략이 여러분의 뇌에 제대로 설치되었기를 바랍니다.
격조 있는 투자 심리와 냉철한 분석으로 2026년의 위기를 거대한 기회로 치환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산은 여러분의 철학만큼 성장합니다. 단순히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의 주인이 되겠다는 야망을 품으십시오. 지적 유의와 실질적 부를 함께 쟁취하는 과정이야말로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격조 있는 즐거움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고도 다시 안전한 예금의 품으로 돌아가 매달 구매력을 상실하는 길을 택할 겁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여러분은 다를 거라고 믿습니다. 500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의 흐름을 쫓고 관세라는 장벽 위를 넘나드는 기술의 가치를 선점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동성은 리스크가 아니라 여러분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강력한 기폭제일 뿐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2026년의 혼돈 속에서 경제머신은 여러분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 동기화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더 강력한 로직과 빈틈없는 데이터로 다시 로딩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시스템 응답의 표시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더 날카로운 로직을 만드는 연료가 됩니다. 경제머신 로그아웃.